네,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차 주관으로 실시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벤치마킹을 다녀온 그런 느낀 점, 다녀오고 나서의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차에서 이런 일을 실시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올해 초부터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지시가 내려져서 올해 초부터 이제 협력사와 이제 협의가 되면서 진행된 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업체들을 어떤 부품의 종류별로, 납품되는 부품의 종류별로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카테고리별로 우수한 안전관리가 우수하게 진행되는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6월 달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녀온 회사는 어디냐면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원래 이제 한 카테고리랑 한 회사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신청을 해서 저희 회사 가까운 다른 카테고리의 우수 협력사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 보그워너 TS라는 회사를 벤치마킹 다녀왔고, 그 다음에 어제는 화성 장안에 있는 포레시아라는 회사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사실 현대차로부터 안전에 대해서 뭐 요구받는 사항들이 종종 있어요. 뭐 품질 쪽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안전 관련돼서 무슨 자료를 요청받는다거나, 뭐 무슨 ISO 14000이 18000이 무슨 서티피케이트를 요청받는다거나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사실 뭐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자꾸 이제 옆차기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로드를 주는 건 사실이고, 약간 귀찮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불관계로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공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를 방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서 이런 일을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군데 업체를 다녀오면서 느낀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 업체들이 지어진 지 10년이 안 된 최근에 지어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는 어떤 단계에서부터 뭐 어떤 부지의 사이즈, 뭐 통행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어, 그런 어떤 공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좀 포커싱해서 보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은, 과연 그러한 우수 안전관리 회사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적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베이스에 깔고 가느냐, 예, 그런 것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게 좀 깜짝 놀랬던, 예상했던 대로 깜짝 놀랬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제 다녀온 포레시아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안전 담당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혼자 260명이나 되는 회사를 커버를 하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각 부서의 관리자, 그리고 그 밑에 직원, 그리고 심지어 공장장님까지
이제 우리 회사에 채용이 되면은 자기 업무에 뭐 일정 부분을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정책도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도 이제 아침에 공장장님 주관으로 해서 팀장들이 모여서 SFM이라는 미팅을 해요. 뭐 샵플로어 뭐 미팅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그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이 사항과 긴급하게 체크해야 될 어떤 각 부서의 사항을 30분 내지 40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뭐 그런 미팅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미팅을 9시 반에 합니다. 9시 반. 9시 반에. 근데 그 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미팅을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11시. 그럼 그 11시 이전에 뭐를 하냐면은 각 팀장들, 그리고 공장장까지 포함해서 각 팀장들이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뭐 환경 안전 관점에서 이제 주요하게 좀 잘 준수되지 않는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되는 지점들을 다 구분을 한 거예요. 그거를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몇 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점검을 할 때 그 포인트는 의무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스마트 패드 같은 걸 다 갖고 다닙니다. 패드 같은 걸 다 갖고 다니셔서 거기에다가 뭐 체크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레포팅 하는 것까지 다 그것이 현장에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시스템으로서 이거를 등록을 시키고 레포팅 하는 것까지 다 이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현장의 조반장, 그리고 부서의 팀장, 공장장까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협의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이제 11시에 모여서 그 안전 관련된 그 컨트롤 포인트 관련된 포함된 어떤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이프티 퍼스트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아침에 내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부터가 이제 세이프티 퍼스트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자기가 이제 가동해야 될 장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장비에 그 안전장치가 돼 있죠. 뭐 레이저 센서라든지 아니면 양수 조작 버튼,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무조건 그 안전장치의 작동 기능 점검을 직접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방호 장치들이 다 정상 작동한다라는 걸 다 확인을 체크를 해야지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세이프티 퍼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 그것이 관리자에서부터 어떤 그 근로자까지, 근무자까지 반강제적으로 회사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 안전관리,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은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주도가 되지 않으면은 잘 정착되기가 일단은 힘들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지난주에 다녀온 회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었고, 저희 회사가 뭐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아닌데,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되죠. 근데 법을 지키는 것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수한 회사들은 그런 법 이외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저희 같은 회사는 그냥 법을 준수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ISO 14001, 뭐 18001, 14001 이런 시스템들을 그냥 그냥저냥 준수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도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은 먼저는 역시 탑다운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탑다운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그 회사 경영 방침에 환경안전 우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회사 내 정책적으로 이제 이루어질까는 당연히 탑다운 사장님부터 승인된 정책이 이제 각 공장에 하달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준수하는 거 바텀업은 이제 근로자에서부터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탑다운에는 단순히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직접 몸소 실천하는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어제 오후에 저희 회사 사장님과 뭐 부사장님, 저희 공장장님, 뭐 여러 관리자분들, 팀장님들까지 다 모시고 이제 하는 미팅에 있었는데, 미팅의 마지막 오픈 디스커션이 안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안전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관리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포인트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뭐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고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미에도 그 질문을 드렸어요. 어느 회사가 잘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 뭐 대답을 못 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되게 건방지고 어떻게 보면 제 권한을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담당자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자분들이, 사장님 포함한 관리자분들이 이것을 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도 최근에 더 스터디하고 기회가 주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분들께는 이제 관련된 책도 이미 선정을 해서 추후에 배포를 해 드릴 것이다. 안전 그 사례가 잘 정리된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회사 정책에 뭐 채용, 승진, 뭐 인사, 뭐 어떤 부서의 평가, 그다음에 당연히 뭐 안전관리 활동까지 다 해서 어떻게 그것을 입안하고 책정해서 실행에까지 액션까지 옮기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 책을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은 어떤 책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자가 좀 주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